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 윤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되는 것은 처음인데요. 환자분들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서 저랑 상담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궁금하다고 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다른 환자분들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 위주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본인이 양악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궁금하다고 오십니다. 아마도 환자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의 부정교합이 있거나 혹은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간단한 교정치료를 받고자 근처 치과에 갔는데 즉 교정치료만으로 부정교합이 해결될 줄 알고 근처 치과에 갔는데 이제 거기 원장님이 환자분은 악교정 수술, 즉 양악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다 라고 하시니까 이제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양악 수술이 웬 말인가 싶어서 우리 대학병원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매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정치료는 단순히 교정만 하는 치료와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즉 수술 교정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양악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냐? 라고 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답변을 드릴게요. 치아 배열에만 문제가 있으면 교정만으로 충분하지만 턱뼈 자체의 위치나 크기 이상인 경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교정치료라는 것은 치아를 움직여서 올바른 배열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미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정치료만으로 안정적인 교합과 아름다운 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는 뼈 안에 박혀 있고 움직이더라도 그 뼈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뼈 자체의 위치가 올바르지 못하면 당연히 교정치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양악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그 턱뼈 자체의 위치나 크기 이상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골격성 부정교합인 경우입니다. 단지 치아의 문제로 인한 부정교합을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뼈에 문제가 동반되면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너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치아를 배열해 봤자 올바른 위치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 너무 들어가 있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또 치아 배열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윗턱, 아래턱을 수술로서 옮겨주고 교정치료를 동반하면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윗턱, 아래턱을 동시에 옮겨주는 수술을 이제 턱이 두 개니까 양악수술이라고 하고 한쪽 턱에만 위치 이상이 있어서 윗턱이나 아래턱 중 한 곳만 이동시켜줘도 되는 케이스는 이제 편악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입니다. 안면 비대칭의 경우 대개 얼굴뼈의 그 좌우 길이 혹은 그 부피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는 치아 배열을 아무리 잘 배열해봤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턱 길이가 왼쪽에 비해 더 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개 이런 경우 아래턱도 윗턱도 한쪽이 더 길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활짝 웃었을 때 치아 라인이 보이는데 그게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아 배열을 잘 해도 이제 대칭적인 얼굴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뼈의 크기를 맞춰주고 교정치료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악교정 수술 시 이제 CT 촬영도 하고 또 가상수술, 또 3D 프린팅 등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뼈의 대칭성을 회복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더욱 정밀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단순 치아 배열의 문제만이 아니라 턱뼈 자체의 위치나 크기 이상인 경우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골격성 부정교합과 안면 비대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디테일하게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를 포함하는 그 악궁의 폭경이 하악에 비해 상악이 너무 좁아서 상악궁을 분절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다물어도 앞니가 많이 열려있는 개방교합이라던가 얼굴 자체의 수직적인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도 양악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수면 무호흡이 심한 환자들 중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하악을 앞으로 쭉 꺼내 주어서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양악수술의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케이스에서는 사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골격적 문제가 있거나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케이스는 판단이 쉽죠. 당연히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턱이 많이 나와 있거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적당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교정만 해도 되나요? 애매하게 턱이 작으면 어떡하나요?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양악수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글로벌하게 지금 이 순간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런 애매한 환자군에서 수술 교정을 해야 하냐 혹은 비수술 교정도 되냐에 대한 답은 아무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굴을 방사선 영상 촬영을 하고 또 카메라 촬영해서 이제 뼈 모습과 피부 얼굴 모습을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또 수많은 계측점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공식을 만들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계측은 다 숫자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얼굴의 조화, 키, 나이대, 인종,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은 없기 때문에 수술에 명백한 적응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교정 전문가와 아니면 저희와 같은 악교정 수술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각자의 이제 치료 목표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악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가요? 와 같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진료실에서 늘 대답해드리는 내용을 촬영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이 받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늘 대답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본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주제에 관해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